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의 80%는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 무관심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사 보실게요. 성폭력 80% 이상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 시호 후 피해를 인식하는 경우도 성폭력 피해자 중 80% 이상이 경찰에 피해를 신고되지 않은 실태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일반 사단법인 스프링의 조사로 밝혀졌다. 조사에서는 성피해를 받고 나서 피해로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경우가 많거나 형법에서의 강제 성교 등 죄의 요건으로 하는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의 실태도 드러났으며 공소시효나 구성 요건 등 현행법의 문제점이 다시 떠올랐다. 설문조사는 스프링과 연구자 등이 성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8월 16일에서 9월 5일 웹에서 실시 5,899건의 회답이 있었다. 6월 이후 법무부의 검토회의에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스프링에 따르면 성피해의 실태를 밝히고 형법 개정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라고 한다. 스프링이 11월 20일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피해자 가운데 83.8%가 경찰의 피해를 상담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경찰에 상담한 사람 가운데 절반의 429건이 피해 신고를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피해자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라는 물음에 51.7%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피해라고 인식할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약 7년, 강제 성관계 등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11년 이상이 10%를 넘어섰다. 최장 39년 걸린 경우도 있었다. 피해를 당한 경험의 일부 혹은 모든 것에 대해 기억을 없애고 기억하지 못한 시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21.6%가 있었다고 답했다. 전체 중 초등학생 이하의 피해가 약 40%였다. 결과를 분석한 동양대 조교는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 및 초등학생 때부터 성교육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유답변에서는 성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대응의 변화 24.2%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탓하지 않는다, 2차 강간이 없도록 한다, 가해자가 나쁘다고 인식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언행을 취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경찰이나 부모조차 피해자가 나쁘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상담해도 소용없었다고 생각하고 말았다는 호소도 있었다. 동양대 조교는 형법 개정 이외에 성폭력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나쁘다는 인식이 교육이나 개발 활동을 통해 사회 전체에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피해를 타인에게 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한 자유답변 결과로 성교육, 인권교육의 충실과 성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대응의 변화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 조사에서는 부모나 부모의 연인, 낯선 사람 등 가해자의 속성별로 피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복수 답변으로도 물었다. 삽입을 동반한 성폭력에서는 가해자가 부모의 경우 잘 모르는 상태 68.4%, 수용하지 않으면 심한 처지에 처한다 56.1%,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54.4%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가 부모의 연인 또는 친족의 경우는 잘 모르는 상태 68.2%, 타인에게 알려지기 싫고 저항이 곤란한 경우 54.3%, 놀란 몸이 경직됐다 52.7%. 이런 점에서 스프링 대표이사는 폭행, 협박을 동반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사례는 많이 있다며 현행 형법 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의하지 않은 성교죄의 창설 외에 공소시효 재검토, 13세 이상으로 하는 성교 동의 연령의 재검토 등을 호소했다며 기사가 마쳤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80%나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기사였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관심 없는 주제였는지 댓글 수도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었는데요. 혐한이나 반일의 기사에는 좀비 떼처럼 댓글이 달리더니 자국민들의 피해가 큰 뉴스에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없는 댓글이지만 일본 반응 보실게요. 댓글이 상상 초월입니다. 아마 이 기사의 숫자가 맞을 거예요. 다만 문제는 입증 가능 여부와 나머지는 다른 범죄와의 수적 비교겠지요. 최근 이런 성폭력 소식이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오게 된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8할 이상은 좀 많군요. 피해 사실을 더 전달하기 쉬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피해 신고는 시효가 없으니까. 피해 신고는 어디까지나 신고서니까. 경찰에 속지 마. 경찰이 신고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
나도 중학교 때 동창 남자에게 사고당한 적이 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었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농구부에 들어간 키가 작은 녀석, 얼굴도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밉다. 미해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의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때 나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알지 못했다. 16살 때 경험한 친구가 가르쳐 주었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쉽다고 들었어요. 성폭력 가해자는 파랄이 낯선 사람이니 그 이유의 삶을 생각하며 참아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찰 수사로 또 다친다. 비즈니스상의 거래로 인한 동의와 달리 성적 동의를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은 보통은 어렵다.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은 사후적으로 쉽게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게 된다. 동의하지 않은 성교제의 창설은 극히 위험하며 처벌을 위해서는 폭행, 협박 등 외형적 요구사항은 필수적이다. 이 댓글은 반대보다 동의가 더 많네요. 일본은 정말 스바라시 하세요. 노래방에서 미성년자 4명을 덮친 소방관 4명은 불기소하셨네요. 지금쯤 술 마시고 무용담을 떠들고 있겠죠? 범죄자의 달콤한. 여아를 데려간 미혼모의 재혼은 금지하는 것이 좋다. 일본은 타국의 여성들까지 성노예로 부리면서 그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하고 현대에까지 피해국의 나라에 와서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국은 매춘의 나라라고 매춘 관광국이라고 비아냥대고 조롱하더니 자국의 여성들의 인권도 짓밟고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묵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겪은 일본 여성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스럽고 조신한 것을 강조하고 고분고분한 여자가 좋은 여자인 것으로 인식시키고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 인권이 떨어지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나라이기에 성숙한 성감수성의 시급한 변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국의 여성 인권도 못 챙겨주는 나라에서 잘도 타국의 여성 인권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일본은 세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한국의 여성들을 집단 강간시킨 위안부의 역사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겠지요. 온갖 로비와 방해 공작으로 소녀상의 설치를 막아왔던 일본은 이젠 로비의 힘도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철에는 독일의 시민들까지 적극 참여해서 독일에서 힘이 강력한 의회와 시민단체를 움직였고 사실상 완전한 소녀상 철거를 철회했다고 봐도 무당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서 세계적인 비난만 더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외 언론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하면 잘 보도하지 않는 일본인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일본을 비난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많이 전한 것을 보면 어지간히도 속일 수 없었나 봅니다. 물론 넷 우익들은 로비를 더 해야 한다고 또 한국이 진 것이냐고 많이들 부들부들해 하였습니다. 성희롱은 너무나 당연하고 성폭력도 일상처럼 벌어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일본. 그럼에도 유린하고 짓밟은 피해자들을 계속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나라 일본. 못된 역사를 가진 일본이 아직도 고약한 버릇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